안녕하세요, Y씨르브입니다. 요즘엔 중급기 정도 되는 태블릿에는 미디어텍 헬리오 G99를 많이 사용하죠. 레노버 P11 플러스 2023을 시작으로 G99 사용 태블릿을 총 5개 정도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제품이 어떻게 보면 G99 AP 사용하는 태블릿 중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블랙뷰 탭 18입니다. 블랙뷰는 좀 생소할 수 있는 브랜드인데 스마트폰도 꾸준히 만들어왔던 회사고 러기드 전문 브랜드로 아웃도어용으로 제품 외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그냥 휙휙 던져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는 최적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드릴 블랙뷰 탭 18은 우선 박스가 크죠. 12인치대 대화면에 와이드바인 L1으로 넷플릭스 및 OTT FHD 해상도를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LTE를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문자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GPS도 있기 때문에 내비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구성품을 보시면 상당히 실해요. 태블릿 본체와 강화 유리 필름, 그리고 케이스까지. 케이스는 처음부터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C2C 케이블, 충전기는 34W까지 지원하는 고속 충전기고 EU 규격입니다. 유심핀과 특이하게 타입C 단자의 유선 이어폰이 있어요. 이어폰 넣어주는 구성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제품이 액세서리 구하기가 여의치 않다 보니 강화 유리 필름부터 전용 케이스 또 고속 충전기까지 완벽한 구성이라 제품을 한번 구매하게 되면 추가로 들 돈이 없을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태껏 사용해본 태블릿 중 구성은 가장 실하네요. 디자인을 보시면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2인치로 큰 화면입니다. 최근에 리뷰했었던 샤오신 패드 12.7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AP가 사실상 비교할 대상이 안 되지만 사이즈나 다른 부가적인 부분에서는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볼륨 버튼과 지문 인식이 되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하단에는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쿼드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후면 카메라와 이 판이 플라스틱 재질인데 약간 둥근 느낌이 있어요. 러기드 전문 브랜드답게 외부 충격에 의한 내구성이 괜찮아 보입니다. 두께는 약 8mm 정도 되고 샤오신 패드에 비하면 약간 두꺼운 느낌이 있습니다. 무게도 632g으로 샤오신 패드 12.7보다 사이즈가 작음에도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요. 12인치대 되면 사실 핸드움보다는 거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색상은 그린, 블루, 그레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해상도는 1200x2000, 최대 밝기는 400니츠고요. 디스플레이 품질이 괜찮습니다. 밝기도 샤오신 12.7과 비교했을 때 더 밝기도 하고요. 엄청 쨍한 느낌의 색감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고 품질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화면 설정 같은 경우는 조금 디테일이 좀 떨어집니다. 3가지 옵션과 색온도 같은 경우도 웜이나 쿨로 전환하는 정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조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자동 밝기 조절되고요. 와이드바인 L1으로 넷플릭스 포함 전반적인 OTT FHD 해상도로 영상 감상이 가능합니다. 화면 사이즈가 클수록 영상 감상 목적이 크죠. 게임이나 텍스트를 많이 보시는 경우는 손으로 들고 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8에서 10인치대 화면을 선호하시겠지만 12인치 정도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영상 감상 목적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시야각도 괜찮은 편이고 FHD 해상도로 영상 감상하는데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스피커가 하만 튜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돌비 애틀스모처럼 오디오 EFX 2.0이 있어서 스마트, 뮤직, 무비, 게임, 보이스 항목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볼륨도 크고 저음 표현이 잘 받쳐주면서 사운드가 묵직합니다. 최대 볼륨으로 해놓게 되면 소형 블루투스 스피커를 능가하는 사운드라 영상 볼 때며 음악 감상용으로도 자체 스피커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사운드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AP는 헬리오 G99, GPU는 말리 G57입니다. 긱벤치 수치고요. G99는 워낙 많이 봐왔어서 비슷합니다. 램은 12GB, 스토리지는 256GB입니다. 기본 램과 스토리지가 꽤 높은 편이죠. 사실 태블릿의 가장 큰 요인은 AP이긴 하지만 램이 그래도 12GB로 받쳐준다면 멀티태스킹 시에는 좀 더 수월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도 256GB로 기본 용량이 크고 UFS 2.1을 지원해서 설치 같은 경우도 빠른 편입니다. 마이크로 SD는 최대 1TB까지 지원을 하고요. 배터리는 8800mAh 34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배터리 사용시간 같은 경우는 밝기 조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최대 밝기 시 유튜브 재생으로는 샤오신 패드 12.7과 좀 비슷했습니다. 약 6시간이 채 안 됐는데요. 근데 샤오신이 배터리 용량이 좀 높죠. 1200A고 탭 18 같은 경우는 8800이라면
사이즈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블랙뷰가 좀 더 효율이 괜찮다 보고요. 대기시간 같은 걸 봤을 때는 블랙뷰가 좀 더 효율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밝기 조절 같은 경우도 70% 정도대로 하게 되면 7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고요. 또한 34W 충전이라 비교적 충전 시간도 빠릅니다. 카메라는 그동안 사용했던 제품들보다는 쓸만했는데요. 그래도 자주 사용할까 싶지만 전면 8MP, 후면 16MP 카메라입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2K 화질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듀얼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GPS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치하는데 좀 사이즈가 크지만 내비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 LTE를 지원합니다. 저는 SKT망 알뜰폰 유심을 사용하는데요. 통화 문자 잘 되고 데이터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즈 큰 제품을 업무나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와이파이 없어도 공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OS는 안드로이드 13 베이스에 자체 OS인 DOKE 4.0을 사용합니다. 처음 사용해보는 UI라 조금 어색함은 있더라고요. 우선 제가 받은 제품은 글로벌 롬 제품이긴 하지만 러시아에 납품되는 제품이라서 첫 화면이 나오기까지 등록할 때는 러시아어로 돼 있어가지고 대략 때려 맞춰서 설정을 했고요. 그 뒤에는 언어와 국가를 한글과 대한민국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글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100%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중간중간 영어로 돼 있는 것들 보이시죠? 항목들도 영어로 돼 있는 항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100% 한글화가 아닌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구글 플레이나 그 외적으로 앱에서 지원하는 언어들은 거의 한글로 지원을 합니다. 설정해 보게 되면 또 하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것도 처음 봅니다. 태블릿 정보에 대한 걸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특별한 기능 같은 거는 딱히 없고 실험실 같은 걸 보면 스피커 오토 클리닝 같은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화면 분할도 잘 되고 램이 높아서 그런지 멀티태스킹에는 큰 버벅임 없이 문제없이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PC 모드도 있어서 블루투스 키보드나 전용 폴리오 키보드를 이용하게 되면 화면도 꽤 큰 편이라 간단한 문서 작업 같은 걸 활용하기 괜찮습니다. 플로팅장으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 여러 개 띄워놓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노버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런 PC 모드에 대한 부분은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전용 펜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매를 해서 샤오신 패드 12.7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제스처를 활용하고요. 3버튼 내비게이션도 있는데 설정하게 되면 키가 가운데 있지 않고 오른쪽 하단에 작게 위치해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탭해서 화면 키우기 같은 그런 기능이 없더라고요. 또 어떤 앱을 들어가든 간에 이 하단에 바가 보이시나요? 어떤 앱을 들어가든 간에 이 하단 바가 항상 생기게 되는데 이거 없애는 거를 제가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있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앱을 볼 수 있다는 거는 또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건 편하긴 한데 은근히 좀 거슬리는 부분도 있어요. 또한 리딩 모드를 활용하게 되면 텍스트를 많이 볼 때 용이하겠고요. 근데 샤오신 패드 12.7에 비해 또 아쉬운 건 주사율이 기본 주사율은 60Hz라 아무래도 텍스트를 많이 보거나 웹서핑 시에는 좀 더 매끄럽게 보여지는 건 샤오신 패드였습니다. 창 빨리 뜨고 화면이 커서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쾌적한 편이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 10인치 정도다 보니 들고서 오래 하기에는 좀 무겁더라고요. 헬리오 G99면 고사양 게임 돌릴 정도로 좀 무리가 있기도 하고요. 적당한 옵션 타입으로 고사양 게임 돌릴 수 있고 캐주얼한 게임은 무난히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게임용을 초점으로 구매하긴 좀 애매한 AP와 무게 및 사이즈라 생각하고요. 몇 가지 게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헬리오 G99 태블릿을 사이즈별로 여러 개 사용해 봤는데요. 보급형보다는 살짝 위에 포지션의 제품군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무난했던 거는 8인치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좀 더 좋은 디스플레이와 램과 스토리지 같은 스펙적인 면에서는 블랙뷰 탭 18이 좋았고요. 와이드바인 L1과 하만튠 짱짱한 스피커로 영상 감상용으로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 LTE 지원이 되는 제품이 또 많지 않잖아요. 간단한 업무용으로 사용되기도 괜찮은 제품이기 때문에 LTE가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207 정도인데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죠. 아마 광군절 기간에는 할인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샤오진 12.7과 비교하게 되면 AP와 주사율이 좀 아쉽긴 하지만 비슷한 사이즈의 LTE를 생각한다면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